몇 달간 지속되던 건기가 지나고 우기에 접어들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잡목에도 생기가 도는 듯합니다.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못지않게 남수단도 북쪽에서 발생한 종족 분쟁, 부통령의 가택연금 등으로 촉발된 긴장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곳에서 미래 꿈 나무들을 키우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드리지 못한 사역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한 까닭의 면학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 3월 17일 축구팀이 지역 고등학교 대항해 축구대회에 첫 출전을 하였습니다. 총 24개의 고교가 출전하는 큰 대회인데 간신히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예선 통과를 못하고 탈락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이 주축이 된 타 학교와는 실력 차이가 컸습니다. 금년에도 등록금 문제로 다른 학교로 옮겨간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은 학비는 매우 싸지만 학급당 수용 인원이 무려 100여 명이 넘어 정상 수업이 어렵습니다. 가기 싫다고 하소연하던 3명의 학생들이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고 유독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한 1등급 성적의 고아도 2명이나 왔습니다. 머리가 좋은 이 아이들은 기대에 어울리게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초기 학교 건축에 큰 재정적 도움을 준 세계교육문화원에서 전학생들에게 각각 5권의 교과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교의 교과서 배부는 우리 학교가 처음인데 학생들은 이제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WK는 성적이 우수한 고아이들 혹은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컨퍼런스홀을 새로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 건물은 학생들의 예배 공간을 물론 지역 기독교 커뮤니티의 다양한 모임의 장소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스쿨은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인가는 꽤 까다로운데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매 금요일마다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어떤 학생이 악령이 떠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신학교 학생들보다 더 열심인데 멀지 않아 구한말 배제학당 같은 유명한 미션스쿨로 발전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원에서는 금년에 총 8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전원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우리 고등학교에, 나머지는 다른 난민촌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 이따꾸와 마이클 댕은 반에서 1대 2등을 다투는데 오랫동안 이들을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난민촌 여기저기에서 방치되고 버려졌던 아이들이 고아원에 새로 왔습니다. 쿠에랭, 미카치, 그리고 노반, 안조 스테반, 브리이언, 사라코조 등 여럿인데 큰 아이들이 나가고 한창 말썽꾸러기 작은 아이들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지만 가정에서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매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온갖 상처와 질병, 말라리아, 피부병, 곰팡이 치료 문제로 저와 아내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거의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용 허가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고아원에 45명, 고등학교에 15명, 그리고 교회에서 관리 중인 고아 30여 명,
기타 등인데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한다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고아원은 아이들이 예배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야뇨증 있는 남자 아이들을 위한 숙소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화 상태인 남자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새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잘 사용할지 걱정입니다. 신학교는 2025년도 1학기 수업을 마치고 한 달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제외하니 달랑 6명의 남수단 학생들만 남았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만고만 한 지역 교회들의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영적 무지가 혼합되어 이들을 가르치기가 참 힘든데 사실 이 큰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는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미국인 알리 선교사의 판단도 저와 같습니다. 가끔씩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지치게 되면 다른 일도 많은데 이 어려운 사역은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은 꼭 학교에 나가 강의를 합니다. 많은 것들이 궁금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5시간, 6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건기철엔 실내 온도만 거의 30도를 넘어 무덥고 온몸이 땀에 절어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녹초가 되곤 합니다. 나이 탓인지 이제 몸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현지인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며 이런저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들 그룹은 당초 10명이 입학을 했지만 중간에 모두 탈락을 하였고 겨우 4명만이 끝까지 공부를 마쳐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지역 커미셔너인 타반 피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축사를 해주셨는데 축하객들만 거의 약 500여 명이 참석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교회들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고조 교회는 이제 예배 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 어린 아이들은 야외의 나무 아래로 옮겨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는 이곳 현실상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말리, 마지 등 건축한 지 몇 년 지난 교회들은 비도 새고 노후하여 수리할 부분이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담장이 없었던 이 밖의 교회는 동네 청년들이 밤마다 몰려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부득이 담장 공사를 했고 조카교회는 성도들이 벽돌을 굽고 건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카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아멜레 조지 전도사가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긴급히 굴로까지 후송을 했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아주마니 교회협의회가 주관하여 잘 마쳤고 우리 교회는 텐트와 앰뷸런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벌써 2명째 교회 사역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금년에도 나일강에서 임마누엘 교회 연합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 교회와 고등학교 학생들 포함 총 7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가 인원이 많아 트럭과 차량 세대가 동원되어 성도들을 나일강까지 수송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곳에서의 세례식은 감동과 축제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가 직접 만든 빵과 차를 나누어 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서 2월 3일까지 파주 의료원과 파주 천사운동이 주축이 된 의료봉사팀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인데 한국에서 의사 3분과 간호사 3분이 오셨고 이곳 보건소에서도 의사 3명, 간호사 3명,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봉사자 포함 전체 20여 명의 대규모 의료봉사팀이 남수단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의료봉사는 웨스턴 나일 TV의 뉴스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진료에는 외과 수술, 초음파 검진, 내과, 약국 등 웬만한 병원보다 우수한 장비와 의약품이 동원되었는데
의료장비 반입허가 등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가 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난민 대상 보쇼 나눔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고족, 마지, 그리고 이보아 등 여러 난민들에게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USAID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음 달 6월부터 온해 난민 식량 배급이 일부 장애자들 외엔 중단이 된다고 하여 많은 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으로 돌아가 자니 신변 보장이 안 되고 난민촌에 남아 있자니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현실이어서 사람들마다 아주 특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난민사역 초기부터 운영해온 두 곳의 유치원은 그동안 자립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난민촌 내의 다른 단체 유치원들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금년 들어 플랜, 세이브 더 칠더런, 월드비전 등 NGO 단체들이 이곳에서 철수를 하자 운영이 불가능하여 문을 닫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입니다. 제빵소를 세우고 이를 통해 난민들과 고아들을 후원해주고 계시는 단체인 미국 익투스 일행 4분이 미국에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료와 학용품, 기타 선물들을 준비해 오셨고 특별히 마지막 날 아이들을 위해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열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물이 없어 계곡 웅덩이 물을 그대로 떠다 마시는 조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앤드의 안혜권 목사님께서 사연이 있는 우물을 하나 파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떤 권사님의 유족들이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파주신 우물입니다. 이 조카 지역은 아촐리 부족과 마디 부족 간의 싸움이 발생하여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관청의 출입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이곳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빵기술학교의 내부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존 제빵 설비들을 옮기고 학교를 오픈하면 지역 최초의 제빵기술 훈련학교가 될 겁니다. 이곳에서 만든 빵은 고아원과 우리 학생들 아침 급식, 그리고 구호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굴루에 계신 김철환 선교사님께서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의 한국어 강의를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계셨던 분이라서 경험과 열정이 풍부하신 분이어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 2,500여 평 규모의 학교 농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실습용 농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는 지역 최초로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소식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 난민 구호, 구제사역의 확대를 위하여, 새로 들어온 고아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여러 사역들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